이게 주민들로부터 수거한 물품들입니다. 이번 수색 영장에는 녹색 휴대폰 2대, 약병 2개, 그리고 일반 의약품인 타이레놀 1병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영화 프렌치 커넥션 슈퍼맨, 그리고 엄포 기분에서 상징적인 역할을 맡아 세계적으로 사랑받았던 할리우드의 전설 진 해크먼이 뉴멕시코주 산타페에 있는 자신의 사유지에서 9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자연스러운 죽음처럼 보였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단순히 지나칠 수 없는 수상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해크먼과 그의 아내 베시 아라카와가 함께 발견된 것입니다. 현장에는 몸싸움의 흔적도 치명적인 외상이 남아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견된 증거들은 그의 죽음이 단순한 자연사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FBI가 수사에 개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연방 요원들은 해크먼의 저택에서 여러 문서를 압수했으며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그 문서에는 할리우드가 영원히 숨기고 싶어하는 충격적인 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FBI가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발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GPS 데이터에 따르면 해크먼의 휴대전화는 그의 사망 후에도 부동산을 벗어났으며 그와 동시에 보안 카메라는 정확한 타이밍에 현장에 도착한 검은색 표식이 없는 트럭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해크먼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던 인물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만약 이것이 자연스러운 죽음이라면 그들은 무엇을 찾고 있었던 걸까요? 혹시 해크먼이 절대로 보아서는 안 될 무언가를 목격한 것이라면? FBI가 이 사건에 개입한 이유는 단순한 자연사가 아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죽음은 어쩌면 미스터리의 시작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해크먼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진실과 앞으로 밝혀질 사실들은 더욱 충격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20년 이상 할리우드를 떠나 뉴멕시코 산타페에서 조용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연예계와 거리를 둔 채 아내 베시 아라카와와 함께 한적한 부동산에서 살며 공식적인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평생의 동반자와 함께 소박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웃들에 따르면 그의 마지막 날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해크먼은 일찍 일어나 차를 준비한 뒤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큰 베란다에 앉곤 했습니다. 또한 그는 산타페의 조용한 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그는 외출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신문을 가지러 나가거나 우편함을 확인하는 정도였죠. 해크먼의 부동산 근처에 살던 한 이웃은 지난 2월 중순에도 여전히 그가 운전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전보다 한층 수척해 보였고 늘 가던 단골 커피숍에도 더 이상 들르지 않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산타페의 한 편의점 직원은 해크먼이 사망하기 며칠 전 그가 평소보다 더 수척해 보였다고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우면서도 친근한 태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해크먼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한편 지역 우편 배달원이 발견한 이상한 점은 해크먼의 우편함이 며칠 동안 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에게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해크먼은 매일 우편물을 수거하는 습관이 있었지만 2월 중순부터 편지가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안부를 걱정한 정원사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해크먼의 저택 대문은 며칠째 닫혀 있었고 밤이 되면 내부 조명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정작 해크먼이나 그의 아내 베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94세의 해크먼이 마지막 순간을 집에서 조용히 보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경찰이 산타페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해크먼과 베시가 신비로운 정황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진 해크먼의 마지막 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거의 한 세기에 걸친 삶을 마무리하는 할리우드 전설의 조용한 퇴장이었을까요? 그러나 해크먼이 숨진 후 누군가가 다시 그의 저택을 찾았습니다. 산타페에 위치한 그의 부동산은 해크먼과 그의 아내 베시 아라카와가 세상을 떠난 후
조용한 침묵 속에 있어야 했지만 한 가지 불안한 발견이 수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GPS 데이터에 따르면 해크먼의 휴대전화는 이미 사용이 중지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월 18일과 20일 두 차례나 저택을 떠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 모두 그의 휴대전화 신호는 산타페에서 100마일 이상 떨어진 로레토 마을의 작은 주유소까지 정확히 같은 경로를 따라 이동한 후 그곳에서 잠시 멈췄다가 추적 시스템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FBI가 특히 주목한 것은 같은 시간대에 저택 근처에서 목격된 정체불명의 검은색 트럭이었습니다. 교통카메라가 차량의 이미지를 포착했지만 트럭에는 식별 가능한 번호판이 없었고 FBI가 교차 검토했을 때에도 해당 지역의 출입 기록에서는 어떠한 정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 지역이 엄격한 보안 통제 구역임을 고려할 때 더욱 의심스러운 정황이었습니다. FBI는 주요 도로의 감시 시스템을 조사했지만 해당 트럭과 일치하는 등록 차량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치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차량처럼 보였지만 누군가는 그 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흔적이 남지 않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FBI가 해크먼의 저택을 조사하면서 발견한 이상한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크먼의 보안 카메라 시스템이 2월 17일부터 정확히 48시간 동안 비활성화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자동으로 재활성화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보안 시스템의 제어 패널에는 강제 침입의 흔적이나 외부인의 지문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끄고 완벽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운 것입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해크먼의 죽음 뒤에 감춰진 더 깊은 진실이 존재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들이 감추려 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부동산을 수색하던 수사관들은 뜻밖의 발견을 했습니다. 소파 쿠션 아래에서 티타늄 아이폰 15 프로 맥스 한 대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휴대전화는 해크먼이나 그의 아내 베시 아라카와의 것이 아니었으며 등록되지 않은 미확인 기기였습니다. FBI가 심카드 데이터를 복구하자 해크먼이 사망하기 전 3주 동안의 수상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휴대전화는 단 하나의 익명번호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으며 매번 단 한 줄의 암호화된 문장이 전송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불길한 메시지는 마지막 것이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해크먼이 사망한 직후 이 휴대전화는 원격으로 초기화되었습니다. 발신자의 신원은 물론 원래 소유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게 완전히 삭제된 것입니다. FBI가 수사를 거듭할수록 더욱 분명해지는 사실은 해크먼이 숨진 후 누군가가 애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찾기 위해 저택에 다시 다녀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찾으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과연 찾았을까요? 아니면 이 미스터리는 해크먼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목격한 결정적인 증거와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FBI가 이 사건을 단순한 자연사로 결론짓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해크먼의 심박조율기 데이터 때문이었습니다. 해크먼은 심장질환 병력이 있었으며 실시간 심박수 모니터링 장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FBI가 이 장치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던 중 2월 16일 저녁 7시 정각 한 가지 소름 끼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극심한 공포의 4시간. 그날 해크먼의 심박수는 정상적인 수준에서 갑자기 급상승했습니다. 마치 극도의 공포와 공황 상태에 빠진 것처럼 그의 심장은 불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무려 4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2월 17일 새벽 2시 43분 해크먼의 심박수는 돌연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심장마비의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심장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급성 발작 전에 점진적인 불규칙한 리듬 변화를 보입니다. 그러나 해크먼의 심장은 마치 4시간 동안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에 시달리다가 한순간에 멈춰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섬뜩한 침묵. 이 수수께끼를 더욱 섬뜩하게 만든 것은 FBI가 해크먼의 저택 보안 영상을 분석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확인한 모든 감시 영상에서
어떠한 이상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침입자 없음, 몸싸움 흔적 없음, 강제 진입의 증거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크먼은 숨지기 전 4시간 동안 극도의 공포 속에서 사투를 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미스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수색을 계속하던 중 베시 아라카와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해크먼의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베시 아라카와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침실이 아니라 욕실이었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 쓰러져 있었으며 해크먼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같은 날 밤에 숨졌다면 왜 함께 있지 않았던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베시의 시신은 마치 욕실에서 기어나온 것처럼 보였을까요? 반면 해크먼은 거실 바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목격한 듯한 극도의 공포에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한 가지 섬뜩한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날 밤 해크먼은 무엇을 보았던 걸까? 그가 본 것은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순간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개입해 그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베시는? 그녀도 같은 것을 목격했고 탈출을 시도했지만 너무 늦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실제 사건이 벌어지기 전 이미 무력화된 상태였던 걸까요? 그 답은 베시 아라카와의 부검 결과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FBI가 부검을 통해 발견한 것은 사건을 더욱 충격적인 방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처음 경찰은 베시가 심리적 충격이나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법의학 검사 결과 예상치 못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베시의 위장에서는 그녀가 처방받은 약물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아티브의 흔적이 검출되었습니다. 더욱 불안한 점은 단순한 진정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화학 분석 결과 해당 성분은 일시적인 기억, 상실 또는 의식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 화합물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강제 투약인가? 자발적 복용인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베시는 스스로 이 약을 복용했을 수도 있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강제로 약을 투여했을 수도 있다. FBI는 베시의 약병을 조사했고 남아있는 약의 개수에 불일치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베시의 의료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가벼운 항불안제만 처방받았으며 스스로 복용량을 늘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병에서는 정상적인 용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약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베시에게 추가적인 약을 투여했을까요? 베시의 마지막 순간 더 깊어지는 미스터리. 수사관들이 베시가 발견된 현장을 정밀 분석하자 이 사건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자연사로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수사관들이 베시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을 분석한 결과 그녀는 마치 문을 향해 기어가려 했던 듯한 자세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에는 저항의 흔적이나 타박상조차 없었습니다. 특히 이상한 점은 경찰이 그녀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욕실 히터가 계속 작동 중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욕실 내부의 온도는 비정상적으로 높이 상승했고 베시의 몸에서는 자연적인 부패 과정이 아닌 미라화 현상의 초기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더 어려워진 사망시간 추정. 이러한 환경 탓에 베시의 정확한 사망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실수로 약을 잘못 복용한 것일까요? 아니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누군가 그녀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베시가 해크먼의 고통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무력화된 상태였다면 해크먼은 4시간 동안 심장이 한계에 이를 정도로 끔찍한 무언가를 목격한 것일까요? 이 미스터리의 실마리는 FBI가 발견한 해크먼의 비밀 금고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숨겨진 금고와 충격적인 발견. FBI는 대중에게 즉시 공개할 수 없는 매우 민감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수사팀은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한 뒤 조사를 해크먼의 서재로 확대했고 책장 뒤에 숨겨진 오래된 금고를 찾아냈습니다. 이 금고는 오랫동안 사용된 흔적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꿀 만큼 중요한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금고 안에서 FBI가 발견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래된 노란색 문서들, 해크먼의 개인 일지, 악몽 파일 나이트메어 파일지라고 적힌 USB 드라이브.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문서들에 적힌 이름 목록이었습니다. 이 리스트에는 단순한 영화계 인사뿐만 아니라 정치인, 거대 기업의 엘리트 인사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문서는 여전히 1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 기록이 아니라 공개될 경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극도로 민감한 정보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해크먼의 개인 일지 속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 숨겨온 어떤 비밀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을까요? 해크먼의 생애의 마지막 달, 그의 필체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록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처럼 그의 글씨는 점점 불안정해졌습니다. 특히 가장 불길한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남겼습니다. 그들이 나를 보고 있다. 그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해크먼이 그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FBI에게는 충분히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래전 할리우드를 떠난 한 남자. 그가 그렇게까지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으며 그것이 그의 죽음과 관련이 있었을까요? USB 드라이브 사건의 열쇠. 해크먼과 베시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단서 중 비밀 금고에서 발견된 USB 드라이브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 떠올랐습니다. 이 USB는 즉시 법의학 분석을 위해 FBI로 이송되었습니다. 수사팀 외부의 어느 누구도 그 안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USB 속 자료는 가장 노련한 요원들조차 말을 잃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해크먼이 사망한 후 금고는 전혀 건드려진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군가 금고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접근하지 못했거나 애초에 관심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찾고 있던 것은? 그렇다면 그들은 해크먼의 저택에서 정확히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요? FBI는 압수된 문서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해크먼은 원래 자신이 가져서는 안 될, 혹은 세상에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될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감추고 싶어하는 누군가는 절대로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크먼의 죽음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지만 그의 삶과 경력에 대한 한 가지 진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영원한 전설. 그는 이미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의문에 쌓인 그의 죽음 이전에도 그는 제7의 예술영화에 깊은 흔적을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진 해크먼은 단순한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할리우드의 상징적인 존재였으며 60년이 넘는 연기, 경력 동안 영화계에 지울 수 없는 유산을 남긴 거장이었습니다. 그는 2차례의 아카데미상, 4번의 골든 글로브상, 그리고 BAFTA와 SAG 어워드 수상을 통해 당대 최고의 배우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수상 경력을 넘어선 전설이었습니다. 그의 유산과 영향력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진 해크먼은 강인한 법 집행자부터 내면의 갈등이 깊은 복잡한 캐릭터까지 어떤 역할이든 완벽하게 몰입하는 비할 데 없는 연기력으로 기억됩니다. 그가 출연한 프렌치 커넥션, 미시시피 버닝, 용서받지 못한 자, 로얄 테넌바움 같은 작품들은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 영화 예술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크먼은 단순히 많은 영화에 출연한 배우가 아니라 관객이 그의 캐릭터를 진심으로 믿게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배우 중 한 명이었습니다. 화려함에서 벗어난 은퇴 후의 삶. 2004년 해크먼은 할리우드를 떠나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영화계는 재능보다는 이미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었고, 그는 문학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역사와 전쟁을 주제로 한 4권의 소설을 집필하며 단순한 배우가 아닌 예술가로서의 깊이 있는 지성과 창조적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그는 스포트라이트에서 물러났지만 영화업계에서 매우 존경받는 인물로 남았습니다. 말년에는 묵묵한 헌신과 끊임없는 열정으로 후배 배우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결국 세상의 주목을 피해 은둔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완벽한 은둔, 그러나 잊히지 않은 이름. 할리우드의 화려한 삶과 거리를 두며 인터뷰를 하지 않았고, 레드카펫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스크린 복귀 제안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조용히 사라졌다고 해서 그가 잊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화는 여전히 관객과 평단의 찬사를 받았으며 그의 연기 스타일은 그가 떠난 후에도 후배 배우들에게 중요한 벤치마크로 남았습니다. 진 해크먼의 유산은 단순히 그의 영화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가 남긴 프로정신, 헌신, 그리고 혁신적인 예술성의 교훈 또한 그의 이름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전설적인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화 역사에 깊은 발자취를 남긴 진정한 거장이었습니다. 진 해크먼은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스크린에 담아내는데 헌신한 배우였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지만 그의 죽음을 둘러싼 어두운 미스터리가 그의 유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과연 그는 영원한 영화계의 아이콘으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떤 비밀이 그의 이름을 할리우드조차 감추고 싶어하는 이야기로 만들 것인가? 진 해크먼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죽음이 곧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산타페 저택에서 발견된 기밀 문서, 보안 영상의 공백,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흔적들은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삶 전체는 위대한 작품이었지만 마지막 막에서는 대본도 조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숨겨진 비밀의 어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평화롭게 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진 해크먼과 베시 아라카와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주인공이 사라져버린 미완성된 연극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단서는 감춰졌고 모든 비밀은 묻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진 해크먼은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FBI 요원들이 떠난 뒤 부동산의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은 과연 남아있을까요? 이와 동시에 할리우드에 대한 또 다른 추측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완전한 진실을 결코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진 해크먼은 할리우드의 어떤 비밀을 끝까지 간직한 채 떠났으며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그것이 절대 밝혀지지 않도록 막으려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베시 아라카와의 죽음, 단순한 우연인가? 베시의 죽음은 그저 불행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할리우드의 가장 어두운 진실이 영원히 묻히기를 바라는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